자,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성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고요. 이성교제가 뭔지. 우선 이성교제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성교제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교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뭐냐면요. 사회적 자아의 확립.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 아세요? 뭘 넘어갔죠? 3번. 고마워요. 개인적인 만남의 시작 이걸 놓쳤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 만났느냐는 거죠. 그걸 제가 그럼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데이트 신청자는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들 이러면 안 되고 복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신청해 올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해도 되는데 본인일 경우는 기도하시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에 끌리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자나 남자나 특히 신앙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소명 막 비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소명이 다르거나 비전이 다르면 시작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좀 아쉬워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22살 이 나이에 가지는 소명과 비전이 평생 갈지 안 갈지는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availability, 융통성을 가지고 사는 거고 하나님 지금 생각에는 이런 소명과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못 박아두기에는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희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대학 그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신학 대학원 1학년 때 프로포즈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사역자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동역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할 아내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사역자의 아내를 구합니다. 그럼 나는 안 만나.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만나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이렇게 오픈돼도 그렇지만은 또 너무 그냥 이렇게 딱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폐쇄시키는 것도 별로 이 나이에는 이때는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프로포즈 해오자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누가 나한테 프로포즈 해오면 마치 이 사람은 나한테 결혼하자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담을 가져. 그래서 마치 결혼에 대해서 yes or no를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첫 발도 안 디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다가 그 데이트 신청 내용 2번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결혼을 전제로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좀 알아봅시다 라는 정도지 누가 뭐 데이트 신청한다 그래서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프로포즈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들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헤프게 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 도움이 그랬는데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간사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참 마음에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하는 법인데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구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간사님이 계세요. 간사님이 계신데 A가 이 B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간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간사님 저 사실은요 이 B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거든요. 데이트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간사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이 B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B한테 내가 보니까 A가 참 괜찮은 것 같다. 너는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사님이 이렇게 엮어주시면 되는 거고 예, B가 저 A 같은 사람 싫어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A한테 가서는 B가 아직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서로 어색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심 이거는 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도우미가 있는 경우가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중간 도우미 없이 형제가 프로포즈 하긴 했지만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데이트 이제 누가 신청하는지 요 세 가지 옵션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트 신청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혼하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하면서 서로 우리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서로 데이트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을 맺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형제 자매로 나와 있으면서 서로 많이 배우는 그런 만남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참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데이트가 말이에요. 할 때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하에 막 비밀이 없이 막 얘기해. 너 있잖아. 특히 이제 수양 기간이 그런 거 많아요. 룸메이트끼리. 너 있잖아. A가 B 좋아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아. 너는 네 마음에 드는 형제는 누구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뭐 아직 생각이 없어. 너 C가 어떠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거 재밌고 좋아요. 좋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준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처신하기가 참 곤란해지죠. 그리고 보세요.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있는데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이렇고 엉기고 이게 뭐냐. 그렇죠? 그거는 피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신중하게 비밀 유지는 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결혼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알리지만 그 전에는 이제 지도자들 정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선배들하고 좀 상의하는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성교제 넘어갑니다. 이성교제의 기능은요, 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자아의 확인. 이건 뭐냐면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눈이 참 예뻐. 그래? 난 눈이 이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데이트하면서 그거 하면 어머 나 눈이 이쁘구나.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너는 형제는 참 생각이 깊은 것 같아. 그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의 기능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이성과 재미있게 노는 거,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는 진짜 그 레크리에이션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밀감의 충족, 서로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이거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 큰 아주 좋은 도움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화는 이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반응 보여.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데이트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데이트는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예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화는 대화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청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어떤 인간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는 좋은 경험입니다. 이 연애가 데이트가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이성교제 궁극적인 기능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 감인가 아닌가 이거를 선택하는 그것이 마지막 기능입니다. 이성교제를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 중에 잘못된 것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요. 이거 잘못된 생각과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꾸미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나를 상대방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나를 이거 위장된 매너입니다. 이건 언젠간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있는 그대로.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와,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서로가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물론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위장된 매너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영화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형제가 있는데 형제 요만한 조그만한 부분, 자 형제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막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비슷한 어떤 사람하고 완전히 동일시 만들어놔요. 이상형으로 만들어놔. 이러면 이건 굉장히 실망하기 쉬워요. 실망하기 쉽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감이 있어야 돼. 물론 데이트하다 보면 좀 꾸미고 싶고 좀 매너 있게 좀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뭐 여성스럽고 연약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뭐 좋죠. 또 좀 외로움 그런 모습 뭐 매력 있어야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 간간이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초반에. 그렇지만은 그거 자꾸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되는데 초지일관 위장된 매너, 초지일관 상대방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형.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 아니면 화를 내고, 그죠? 그건 남자는 반려자는 그거는 그 당황스럽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네가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참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성교제의 내용. 자, 이성교제의 내용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했어요. 저 이거 하느라고 머리털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성교제 강의를 2시간 반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 거의 1시간짜리로 했거든요. 1시간짜리로 했는데 늘 아쉬워서 요거 하면 요게 부족하고 요거 하면 요게 부족하고 그랬는데 2시간 반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디테일 좋아하시죠? 자, 이성 교제할 때의 내용.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그냥 만나는 게 데이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해요. 많이 실수하는데 이 이성 교제는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친숙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서로 배우고 발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재미있어야지, 건강하고 오락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요 3개 이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이 친숙함은 제가 이 5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친해진다 그럴 때 도대체 친하다는 게 뭔가? 이건 뭐냐면 신뢰할 만한 인격으로 서로 배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면은 정말 정직한, 그다음에 진실된, 성실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뢰할 만한 그런 인격으로 나도 만들어가고 그 사람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서로 배우고 도전한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표현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서로 의지하고 보살핀다. 왜냐하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전화해서 있잖아 나 이제 속상해 죽겠어 교수님이 내가 밤새서 한 레포트를 C를 줬어 세상에 나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러면서 이게 속상할 때 털어놓을 곳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럼 남자친구가 어머 어떻게 해서 이따가 만나자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실컷 수다 떠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다음에 여기 세 개만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차이와 약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서로 보완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요, 나랑 같네, 똑같다. 요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나는 이런데 이 사람 이렇구나. 그 인정해주는 연습을 데이트하면서부터 하세요. 이거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입니다. 모든 대인관계. 그 모든 인격의 기초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하고 제가 성격 검사를 해줬어요. 둘이서 왔어. 가도 이제 교회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얘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1살 어려요. 여자는 1살 어리고
우리 아들이 그 재수할 때 그때부터 좀 친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벌써 2년 됐죠. 2년 됐는데 맞다. 재수할 때는 그냥 친해졌지만은 데이트 시작한 지는 대학 들어와서 지금 2학년 마쳤으니까 2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딴 사람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걸 보더니 자기네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어떤 약속을 지키거나 좀 자기 관리하는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닌데 많이 사회화된 거예요. 사회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뭐냐 하면 아니야 그냥 굉장히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근데 참 순종적이고 참 착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진호야, 너 승현이가 오빠 언제 만나자 그래놓고서는 그거 잊어버리고 딴 약속하는 경우 있지. 그랬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 맞대. 그리고 이 승현이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래. 근데 이거 승현이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승현이가 그걸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 근데 그거 거기다가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얘는 요걸 자꾸 깜빡깜빡 하는구나. 잊어버리는구나. 그럼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핸드폰에다가 뭘 적든지 저기 메모리 하든지 좀 기억하든지 네가 리마인드 시키든지 그렇게 네가 도와줘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잘 물론 책임을 다할 만큼은 가야 되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성격과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보면은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막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이 강해. 그래서 진호야 너는 좀 힘 빼. 네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 좀 힘 좀 빼야 돼. 그러나 승현아 오빠가 이런 면이 있어. 이해해줘야 돼. 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거를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부터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5번째는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거기다가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또 희생시키도록 내가 희생하도록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사람과의 친밀감이에요. 두 사람과의 친밀감이 뭐 그냥 팔짱 끼고 있고 어깨하고 얼굴을 비비고 키스하고 뭐 이것이 친밀감이 절대 아니옵나이다. 절대 아니에요. 친밀한 거, 친숙함은 바로 이런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트하면서 있어야 할 요인이 요소가 뭐냐 하면은 친밀감 플러스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안에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화 보거나 아니면 수다 떨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해소형 감정 표현. 그렇죠? 막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이제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얘기들. 안 그러면 스킨십? 이거 말고 또 있어? 또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배워 서로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사랑한다라는 거는 fall in love 한다 그러죠. 사랑에 빠진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growing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만 추구해가지고 그리고 그 감정에만 몰입해서 빠지려고 fall in love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큐티 쉐어링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묵상하고 순종한 거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이번 주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면 나 이거 너무 감사했어. 이거 나눌 수 있죠. 나 기도 제목이 이거야. 기대하는 거. 안 그러면 나 하나님한테 정말 이번 주에 이거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했어. 이런 거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영적이면 물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전 진짜 데이트하는데 이현모 형제랑 데이트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재미가 없냐? 와, 그냥 임원회 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냥 뭐 성경 공부 큐티 쉐어링. 제가 어떤 데이트 하나님 어쩜
어쩌면 이렇게 재미없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가운데 데이트하는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서로 뭐 비전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면서도 데이트하면서 함께 기도하질 않아. 이 신앙이 어디 갔어, 신앙이? 목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하질 않으니 이게 신앙이 뭐예요? 비즈니스인가? 잡인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연습해야 돼요. 저희는 헤어질 때 꼭 이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지적인 겁니다. 이 지적인 면에서는 제가 몇 가지 요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좀 책 사갖고 공부하세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박수홍 장로님 아시죠? 그 우리 뭐 사랑할까요? 막 이런 거. 이분 책 진짜 좋아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 50이 된 나이에 이 이성교제 뭐 이거 하는 것이 여러분께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나이가 든 게 아닌가. 근데 위로를 받은 분이 이제 박수홍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스피릿이 좋아요. 그리고 그 책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 보면서 서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 차이가 어떤 것들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 데이트 하는데 저기 이제 우리는 이제 커플 CC야, 캠퍼스 커플이야. 근데 저기 딴 친구가 가.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가 제 보면서 안녕 그러면서 야 너 파마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내가 여자친구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남자친구는 여러분 제가 도표를 그려놓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A하고 B하고 커플이야. 근데 C가 가요. 근데 A 형제가 C한테 C 여자야. 이 사람 여자고 이 사람 여자고 이 사람 남자야. 자, 지나가는데 같은 반에 있는 C한테 이제 지나가다가 안녕 너 머리 파마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남자가. 자, B가 어떻게 느낄까요? 남자는 왜 그 얘기를 했지? 남자 입장에서 형제님. 그냥 파마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까. 근데 자, 여자들 자매들께 여쭤봅니다. 내 남자친구가 딴 여자한테 어머 너 파마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떻게 느낄까요? 자, 뒤에 있는 자매. 아니 이거 자매 어떻게 느낄까요? 그치. 어머나 이상하다. 쟤랑 친한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이렇게 또 자매님. 어떻게 느낄까요? 여자로서? 그쵸, 그쵸. 어머나, 이상하다. 나 옛날에 파마했을 때는 파마했는지도 모르더니, 아니, 나보다 얘한테 더 관심을 가지나? 그쵸? 이런 마음이 이게 여자. 여러분, 형제들 그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남자는 단순해. 그냥 한마디 던졌어. 근데 여자들 여기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이 C를 보는 눈초리가 어떻게 될까? 그쵸? 의심의 눈초리에다가 뭐 이 표정 하나하나 예민하게 뭐 이게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 차이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형제가 대학교 4학년이야. 이제 졸업해. 졸업한데 여자친구가 맨날 물어보는 거야.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계획이 뭐야? 이걸 막 물어봐. 그럼 남자들은 그걸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남자들. 우리 형제님 물어볼까요? 아까 물어봤구나. 그 뒤에 있는 형제님. 예. 맞아요. 닥달하는 거 갖고 숨 막혀 죽겠어. 왜 그러냐 하면 여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뭐 준비해? 어떻게? 이거 알아봤어? 막 이러려고. 남자들은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회피. 이게 남자 특성이에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좀 떠나고 싶어. 근데 도대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졸업하면서 뭐 할래? 누나가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귀찮아 죽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여자친구까지 오빠 졸업하고 뭐 할래? 짜증나죠. 닥달하고 답답해요. 이거는 차이예요. 남자 여자 차이.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책 같은 거 좋은 책 읽고 좀 느낀 점. 뭐 기독교 서적도 좋고요. 세상적인 뭐 오만과 편견 뭐 이런 책도 좋고요. 읽고 좀 성숙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좋고 뭐 영어 공부도 괜찮고 미술, 음악, 뭐 감상, 뭐 기독교 전반, 정치, 경제, 사회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화들 좀 나눠야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비전이 비슷하면은 다르더라도 서로 비전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준비나 대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이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는 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말 예쁘게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서적 책 하나 사가지고 그 김인자 교수님 책이 참 좋아요. 그분 은퇴하셨는데 서강대 상담가 하시는 분인데 요즘 뭐 그냥 스킬 그냥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 이런 가벼운 책 말고 상담학 교수들이 하는 정말 좀 이렇게 그 학문적인 거 해서 말하는 거 좀 연습하세요. 이게 부부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의 원인은 60%가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 말 안 하고 오해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직장도 그렇고 모든 면에 좋아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데는 영적인 면, 지적인 면,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을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하면은 거룩하고 좋긴 하겠지만 또 재미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링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등산도 가시고 다만 이제 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좀 폭을 넓혀주세요. 만약에 연인이 있어요. A, B가 있는데 맨날 서로 붙어 다녀. 맨날 둘이만 좋아해. 이게요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할 게 얼마나 많고 사람들과 관계 폭도를 넓혀놨는데 맨날 나만 쳐다보게 있게 만들어? 왜 오빠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만나. 나랑 밥 먹어 뭐 어쩌고. 그럼 이 남자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동기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쵸? 좀 선후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욕심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어. 이 남자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자 바보 만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둘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좀 이렇게 그룹으로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저께 야 진호야 엄마가 이성교제 결혼 이거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가만히 글쎄요 막 이러더니 그냥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예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여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예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예쁘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1년 데이트한 지 1년 되고 100일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얘네들이 1년째 되면서 우리 서로에게 뭐 선물하고 그런 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자. 우리 기념일 때 좀 외로운 사람 찾아가자. 그래갖고요. 케이크 하나 탁 사들고 임용고시에 떨어져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로운 분에게 찾아가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2년째 될 때는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에게 관심 보이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자. 그래서 요만한 사진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또 막 전해주고 그런 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맨날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 얼굴만 맞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별것 아닌 걸로 삐지고 오해하고 풀고 이러느라고 시간 다 그리고 스킨십 때문에 그냥 유혹에 빠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성교제를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계획은 뭐 데이트 내용은 아까 위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계획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는 데이트 날짜나 장소 이런 것도 계획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썼냐면 너무 자주 계획 없이 만나는 거는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 있죠? 너무 계획 없이 자주 만나. 그래가지고 서로 아니요. 그거는 처음이야.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고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연애할 때 맨날 만나면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자매 우리 어디 갈까요? 그래. 그냥 속으로 어머 이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만날 때마다 자매 어디 갈까요? 자매 어디 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은 제발 만나면 우리 어디 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는 곳이 없었대. 난 맨날 뭐죠? 책방하고 뭐 그런 거밖에 몰랐다고 그러던데. 근데 하여간 요것도 좀 이렇게
유혹의 여지가 없고 너무 자주 말고 좀 여러분이 균형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 좋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 하면 차에서 빈 차에 두 사람만 있는 건 위험해요. 저도 정말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방학 때 되면은 또 그러니까 뭐 고등부, 대학부 엄청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죠, 차가. 그럼 제가 맨날 승현이랑 둘이 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때는 제가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근데 요 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일들이 있긴 한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유혹이 강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외에다가 바다나 아니면 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그 시간표를 확인을 하세요. 일단 강화도 갔는데 해가 졌어. 배가 안 떴는데 막차 배가 떠났어. 어떡해.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막차가 언젠지 그걸 확인하고 뭐 어떡하지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데이트 비용 저 진짜 되게 웃기죠. 이런 것까지 쓰고 데이트 비용은 가능하면 학생답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더 웃기는 얘기는요. 회비제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데이트하면서 얼마를 쓸까? 그래서 각자가 딱 했다가 그 안에서 같이 지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커피 마셨을 때 이거 누가 내지? 밥 먹었을 때 이거 누가 내지? 이건 너무너무 이건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은 없는데 괜히 허세만 하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하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쓸 건지 그리고 비싼 음식 먹지 마세요. 난 정말 애들이 스타벅스 가거나 미스터 피자 가는 거 보면 열난다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해장국 값이야. 저도 오늘 오면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딱 했는데 스타벅스 커피 맛있잖아요. 덜컹 잡다가 딱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네스비 이런 거. 저 남편이 맛있는 거 먹어.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돈 버는 나도 아끼는데 돈도 안 벌고 쓰기만 하는. 분수에 맡겨 쓰세요. 자.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자나 남자 중에 직장을 다닌다면은 좀 많이 그거를 부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데이트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배우자로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방향으로 이 모든 이성 교제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스킨십. 한 35분 남았네요. 결혼 전에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할까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결혼 전에 어디까지 가도 돼요? 갈 때까지 가? 왜 말씀이 없을까? 옆에 계신 자매님 결혼 전에 스킨십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키스까지 생각했는데 네네네. 바른 생활이다. 키스까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제가 그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정말 상담을 하는데 정말 이 성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겉보기는 멀쩡해. 겉보기는 멀쩡한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참 위험합니다. 저는 결혼 전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키스까지.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얼마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기 한 달 정도 전에 그때 키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끝까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는 혼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여러분 통계치에 의하면 50 내지 60%가 성관계를 했어요. 대학생들. 젊은이들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50 내지 반 정도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전 성관계가 왜 나쁜가? 그게 왜 위험한가? 제가 그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 할 때요. 명분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막 데이트해. 둘이서 오붓하게 그 좀 으슥한 곳에 가. 그리고 막 그럴수록 여러분 정말
아주 호젓하다 그러나 이 표현이 맞죠?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갈수록요 자꾸 스킨십만 늘어요. 자꾸 이렇게 껴안게 되고 이렇게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볼을 떼게 되고 비비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우리 관계 가지자. 이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막 키스하다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관계까지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장소가 가니까는 이제 여자한테 우리 성관계 가지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 너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나 너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너 너무 사랑해. 나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너에게 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싶어. 우리 성관계 가지자. 이게 명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좀 머뭇거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좀 지혜로운 여자라면 아니 우리 결혼하고 떳떳하게 관계 가지자라고 하는데 그럼 남자가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너 나 못 믿니? 이렇게 나와. 말도 잘해.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이 참 곤란한 거예요. 여자들 입장이 이거 못 믿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테고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이요. 나 너 너무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섹스 드라이브예요. 성충동, 성적인 욕구. 이거 본능이에요. 예. 그거예요. 나 정말 피지컬리 정말 어떤 섹슈얼 드라이브 때문에 나 못 견디겠거든. 나 이거 좀 욕구를 해소해야 되겠거든. 그겁니다. 본능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러면서 관계를 가질 때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 못 믿냐 그러는데 거절하면 나를 떠날 것 같거든.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여자들은 오히려 여자가 꼬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유혹해. 우리 하자 막 이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내가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최소한. 그래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준다. 그런데요, 이때 여자들 제가 해답부터 빨리 제시할게요. 그럴 때요, 여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너 정말 사랑해. 믿지. 내가 왜 못 믿겠어. 그런데 우리 다음에 결혼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 하자. 그리고 빨리 그 사람하고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 탁 손잡고 빨리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깨를 좀 두들겨 준다거나 남자가 좀 어색하거나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딴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 이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떠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렇게 떠날 남자라면요 진작 그만두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정말 사랑해. 데이트해갖고 결혼할 생각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떠날 남자라면 진작에 보내는 게 납니다.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혼전 성관계의 과정 제가 아까 설명하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갖자고 어떻든 허락해요. 그럼 모텔로 들어갑니다. 모텔이나 이제 으슥한 곳은 뭐 야외는 안 되니까 모텔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뭐 남자들은 정말 흥분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불안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때 보면은 딱 보면 떳떳한 척하고 마치 부부인 척하고 당당한 척하는데 그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창피함과 죄책감이 막 엉겨져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 모텔 가봤냐고요? 가봤어요. 왜 가봤냐 하면 상을 당하잖아요. 상을 당하면 친척들이 좀 가까운 모텔에 좀 이렇게 주무시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어느 분 상담하면 제가 이렇게 도우면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굉장히 으슥해요. 으슥하고 표정 딱 보면 알아요. 들어가서 이제 성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어요. 성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요. 성적인 어떤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에는 연습과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자가 건드리기만 해도 여자들이 신음해, 흥분해.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극을 주고 그건 상술이에요. 상술. 건드린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인 만족 그리고 기쁨 이거는 여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자주 가지면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편해야 돼. 여자들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몸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즐길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근데 그렇게 성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성관계 가지는데 이상하다. 나는 왜 기쁘지가 않지? 막 그냥 막 그냥 아주 쾌락과 이게 왜 없지? 막 그러면서 나는 something wrong. 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자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찍는 거죠. 그냥 좋은 척, 신음하는 척,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가집니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죠. 그때 그 옷을 입을 때 남자들은 성관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피곤하니까 뭐 잘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흐트러져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때 뒤처리하면서 옷 입으면서 그 수치심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처음이 중요하지. 한 번 성관계를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볼 때마다 성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거의 90% 이상이요 성을 생각해요. 항상 그거 생각해요. 그거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관계를 가지면 차라리 절제했을 때가 낫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욕구를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있는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이제 원준자 전도사님이 이제 엄마의 결혼 이야기. 이건데 많은 젊은이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애인과 성교 후에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완전히 변해버린다. 성교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열애하여 왔는데 성교 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며 따라다니는 격으로 변하게 된다.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한다 하여도 한 번 성교를 가진 후에는 누구나 성교를 가지기 전에 있었던 호기심과 매력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곧바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여 인격적인 결합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처럼 성교 전에 몸과 마음의 사전 준비를 한 성교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 실수도 많고 뒤처리도 서툴러 서로에게 혐오감을 갖게 하기가 십중팔구다. 그리고 부부들처럼 첫 번 성교 후 계속적으로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또는 산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예의로 준비해야 할 것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급하고 당황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여 서로에게 사랑을 유발하기보다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더 보강해 주어야 할 성교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여자에게 정조는 남자의 사랑을 계속받게 하는 최후의 선이며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보루이고 고민 없는 결혼 생활을 위한 첫 조건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몸이 열리지 않아요. 성적으로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첫 성관계가 통증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가지는 것 성관계는 앞으로 여자들이 평생 가실 때 첫 번째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성적으로 즐기고 아니면 만족할 수 있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지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학습된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나면 제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성에 대한 매력 어떤 신비감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남자들은 한 번 벗은 여자에 대해서 신비감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성관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자극을 받고, 그러나 이 여자를 신비스럽게 생각하거나 매력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이제 처음에 남자들을 데이트하면서 성관계 가져요. 근데 이제 한 번 성관계 후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신비함이 사라졌어요. 응. 그런데 이제 여자는 뭐냐면 나 몸 다 줬거든. 이제 큰일 났다. 나 얘 꽉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자가 연락해서 만나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자가 연락해. 여자가 우리 만나자. 너 뭐하니? 막 그래. 왜냐하면 이 헤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런 여자가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더 징그러워진 거야. 귀찮아졌어. 부담스러워졌어.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 혼전 성관계 한 사람들이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 아세요? 그리고 혹 결혼한다 그래도 이혼의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매력 있게 대하지 않아요. 여자를 이제는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멜랑콜리한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사랑해 뭐 어쩌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신비감이 없어져요. 귀하게 여기는 그거 마음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했어. 결혼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딱 관계를 끊었어요. 너는 내가 첫 번째 남자가 아니었어. 왜냐하면 첫 번째 관계 가질 때 출혈이 없었어. 그리고 탁 떠나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 여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혼전에 너 나한테 이렇게 쉽게 넘어오는 거, 쉽게 허락하는 거 보니까 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절대 믿지 않아. 신뢰가 깨져요. 그리고 결국엔 돌아서요. 결국엔 돌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성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욕구 충족만 급급합니다. 만나면 일단 관계부터 가지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신의 위험과 낙태. 임신은요. 여자들이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아냐면 한 달이 지나봐야 돼. 생리를 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 성관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계획적이지 않아요. 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갑자기 하는 거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콘돔을 낀다 그래도요. 여러분 임신할 수 있어요. 네. 콘돔이 완벽하지 않아요. 진료의 사정?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임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아는 거는 한 달이 지나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리를 안 하니까는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사람의 생명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죠?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심장이 뛴다. 그렇죠? 또 하나는 뇌사. 요즘 뇌사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과 뇌예요. 근데 심장과 뇌가 언제 형성되는 줄 아세요? 한 달. 그때 이미 형성돼요. 그리고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렇죠? 심장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차라리 애를 낳으면 괜찮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태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기검진하러 산부인과 가면은 그런 사람 항상 봐. 뭐냐면 여자 혼자 살짝 와가지고 너무나 이쁘장하게 생기고 젊은 여학생이 정말 어려 보여요. 와가지고 살살 얘기해. 저 낙태 수술하러 왔어요. 그럼 이제 간호사가 그래요. 다 들려. 간호사가 이거는 남자의 동의가 있어. 그러니까 간호사도 아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얘기를 안 해. 이거는 남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네 동의했어요. 근데 지금 출장 갔어요. 와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레파토리가 똑같으냐? 예. 다 출장 갔대. 허락했대. 지금 연수 갔대요. 예. 그 남자도 못됐지. 왜 임신시켜서 왜 여자 혼자 보내? 물론 낙태도 안 되지만 너무 불쌍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낙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낙태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일단 제가 한 달 이후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질 안으로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기계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문을 열어요. 크게 열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가위를 집어넣고 막 잘라요. 막 잘라.
자르는 게 뭐냐면 그 아이를 자르는 거예요. 태아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거 뭐죠? 백큐um 청소기 같은 거 걸로 집어넣고 그걸 다 빨아들여내요. 빨아들여냅니다. 빨아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갈고리 같은 걸로 여러분 이 여성의 자궁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은요 이 자궁이 부패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이 안에 가시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곪고. 그런데 그 아이의 태아에 잔재가 찢기가 남아 있으면 이 자궁 안에서 굉장히 그 부패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자궁벽을 긁어내는 거예요. 잔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근데 끄집어낼 때 제일 단단한 게 뭐냐면 이 머리예요. 이게 넘버원이라고 불러요. 머리라고 부르기 미안하거든. 넘버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가위를 자르면은 이제 안 듣는 부분이 이제 머리니까 그때는 집게를 집어넣어요. 해가지고 집게를 꽉 집어요. 머리가 꽉 눌러지고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고리로 다 이렇게 또 백큐음으로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 수술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살인입니다. 이거 살인이에요. 제가 아는 미국에서 어느 교회는 교회당 앞뜰에다가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 동네에서 낙태당한 아이의 수만큼 하얀 십자가를 다 꽂아놔요. 다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가 혼전 성관계는요 임신의 위험이 있고 이 임신의 위험은 차라리 애를 놓으면은 그나마 책임감 있겠는데 낙태 이거는 살인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조그만 애기가 막 오더니 아빠 왜 나 죽였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엄마 왜 나 죽였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불임의 가능성입니다. 이 불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임신이라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성의 자궁벽에다가 착상한다 그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딱 붙어가지고 이제 얘 태아가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산할 때 혹시 찢기가 남았나 그 의사들이 자궁벽을 그렇게 깨끗하게 긁어냈으니 자궁벽이 건강하겠어요? 착상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미끄러진 유산을 miscarriage 그러죠. miscarriage. 미끄러지는 거예요.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불임하시는 분들 그 중에 환경이나 또 이유 모를 일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불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낙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임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나 사실 이전에 낙태했었거든. 얘기 안 해요. 불임의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 만약 결혼했다 그래도 신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통계치가 나왔는데 실제로 혼전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신뢰가. 제가 아까 그랬죠. 얘 나한테 이렇게 쉽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 그래도 다행히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했는데 유럽에 출장을 갔어 남자가. 그럼 이제 여자가 불안한 거예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유럽 출장이 뭐 이런 데가 있대요. 호텔인데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고 비키니 입은 여자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Do you want me? 이런대요. 와 여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어. 아무도 없는데 거의 헐벗은 여자가 딱 Do you want me? 나 원하세요? 꼬시는 거지.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만약에 출장 가면 이 아내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와, 이 남자 절제 못 하는데. 프랑스가 이런 데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 달 못 참는데. 그럼 이제 출장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면 이 아내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뒤져보기 시작해. 혹시 이상한 흔적이 없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부부가 정말 신뢰한다면 해피하게 정말 즐거운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아내가 불안하기 시작해. 혹시 에이즈 옮겨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해요? 자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결혼했다 치더라도 우리 와이프는 해픈 여자.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는 여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조금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하네. 뭐 동창 만나나? 이러다가 뭐 일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신이에요. 근본적인 불신이에요. 그러니 이런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데 어떻게 가정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혼자는 성관계를 가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셀프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욕구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인데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영역에서. 그러니 결혼 생활이 원만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실패감, 죄책감, 불안감, 자신감 모든 면에 에너지를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요. 자, 7번째는 이제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결혼해서 장애아동을 가졌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죠.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사실 혼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딴 사람하고 성관계 가졌는데 그래서 그때 임신해서 내가 낙태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벌을 받나 보다.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일들은 전부 다 걷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 내가 이래서 벌 받나 보다. 이래서 벌 받나 보다. 여러분 그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늘 잔잔한 이 죄책감. 걔한테 미안한 생각들. 그렇죠? 그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혼전 성관계의 8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심판 크리스천들은 안 받나요? 아니에요. 심판 반드시 받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죠. 그때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 목마를 때 외로울 때 안 갔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 심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 준 대로 계산하는 거 심판 나와요. 우리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주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1대1로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신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학생이 전화 왔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교수라고 불러요. 제가 시간 강사인데 교수님 제가 어느 자매랑 사귀는데 2년 동안 정말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며칠 전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나한테 전화 줘서 고맙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내용인데 제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참 솔직한 거죠. 근데요 차라리 성관계 갖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회개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럴 만한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 절제하고 참고 났을 때의 느낌과 그 자매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났을 때 후의 그 마음과 둘 중에 언제가 행복합니까? 전자요.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마음이 해피하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얘기했어요. 참았을 때 훨씬 더 기쁘다. 본인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디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거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도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로 날쌘 검같이 이거는 외우죠. 그거 바로 뒤에 있는 거. 이런 하나님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가릴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요소에서 너희는 마땅히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저 정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화나요. 목사님들에게 화가 나요. 사역자들에게. 성경에 이런 거 있거든요.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는 거지. 자, 혼전 성관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수준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시죠? 혼전에 어느 날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그러니까 키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잡더니 난 자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키스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조이 선배들이 키스까지 괜찮다 그랬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지. 근데 정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키스를 결혼식하고 호텔에 딱 들어가서 첫 키스 했어요.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끝까지 절제하십시오. 끝까지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면 마음껏 즐기십시오.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네. 꼭 여러분 혼전의 성관계 하지 않길 바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성의 문제, 내 어떤 성적인 욕구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생명에 대한 문제도 되죠. 낙태도 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이 여러분 생활의 전반에 다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봐서 하나님, 저도 아들을 키우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줘갖고 그 젊었을 때 이거 절제하게 만들고 너무 딱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근데 뭐 불과 같이 떨어지는 응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남자들은 안정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요. 자기 관리 능력이 정말 있어야 돼.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는 이 훈련이 잘 되면 인생의 반은 성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감정과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아마 잘할 겁니다.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훈련의 기회가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특히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들은 사실은 어떤 적극성이거나 능동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성적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근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건 남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가졌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하는데 너무 내실 없이 이성교제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 없이 맨날 만나고 그냥 실실대고 그냥 짜증내고 삐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스킨십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이성교제를 너무 내실 없이 실속 없이 충실하지 않게 했구나. 그것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성격적인 결함이구나. 내가 너무 어떤 거든 자기 관리를 못하는구나. 나 자기 관리 능력 키워야 되겠다. 뭐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자가 유혹할 수 있어요. 자매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는다거나. 저는 저희 남편이 그 결혼하고 키스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딱 저한테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물론 그 전에도 옷을 야하게 입지 않았어요. 우리 그 시대는 야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속에 이것이 비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속옷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땐 전 더 노력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왜 괜히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참게 만드나? 아니다. 위험한 곳에 안 가고 그리고 옷도 좀 가리고 유혹적이지 않게끔 하고 그거 제가 돕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여자가 유혹하거나 너무 옷을 막 그냥 다 드러내게 한다면 얘기를 하세요. 자매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승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옷 매무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남자가 형제가 못 견딜 만큼의 자매가 막 그렇게 하면 부탁하세요. 나 좀 도와줄래? 나 사실 어렵거든. 그러니까 옷이나 아니면은 그러고도 내가 유혹받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그 완룸에 산다거나 안 그러면 뭐 혼자 자취한다거나 아니면 완룸이 자취인가?
하여간 또 뭐, 그러니까 혼자 있고 호젓하고 그런 환경들이 이런 유혹을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시켜. 그냥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문제 이미 혼전 성관계 가진 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 성을 제가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매를 아니면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긴 겁니다. 이용한 겁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시고 자복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절대 앞으로 성관계 갖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구분짓는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약점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아들을 데이트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제 기도예요. 하나님 얘네들의 데이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노트 보면은 성적인 어떤 그 성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적어놨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성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지 야한 동영상을 제발 보지 마십시오. 야동 보지 마세요. 그 재밌죠. 물론 유혹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할 수 없어. 유혹이 돼. 자극이 돼. 그런데 새가 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도록 머리를 내어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성교제 시에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둘만 있거나 그런 거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정말 그 어려우면은 그 여자한테 혹은 남자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저희 부부가 여기 오면서 저희 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군대 갑니다.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의에 발을 들여놨는데 여기는 참석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오면서 그래서 아드님, 전 중요한 얘기할 때요 존댓말 잘해요. 아드님. 엄마 아빠 없는 사이에 여기 집에 여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자랑 그러면 우리 남편이 승현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치 엄마는 이성교제 강의하는데 그 아들이 집에 여자를 들여?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사실 유혹이 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인격적인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이성 교제가 좀 서로에게 좀 발전을 주고 좀 그로잉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할 대상을 우선 결혼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는 손도 잡지 마십시오. 스킨십 들어가지 마세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 손 잡는 건 괜찮지만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키스까지가 난 미치겠어. 여러분 그거 사실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여러분 그러지? 그렇게 한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절대 결정하기 전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어느 형제랑 데이트했다 그랬죠. 우리 남편 만나기 전에 그때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제 손을 싹 잡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이 쑥 나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제가 나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손잡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박물관에 갈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진다. 제가 지금 혼전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자매가 지금 6시 1분인데 한 5분, 6분까지 해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돌 안 던져? 네. 어느 자매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영구단지 쪽에는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자매 저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오빠가 그랬대요. 그 남자친구가
나도 그러면 나도 이현모 교수님 부부처럼 우리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키스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 전까지 키스 안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 기숙사에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 웃긴다. 너 그건 오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오빠가 사랑하면 너한테 어떻게 키스를 안 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혼돈에 빠진 거예요.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그거는 세상풍조다. 그거는 세상풍조. 믿지. 그거 절대 흔들리지 마라. 오빠가 정말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참는 거라. 남자가 성적 욕구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오히려 오빠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에 친구들의 얘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꾹 참았어. 그리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예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얘기 사랑하는데 그것도 안 해? 성관계 아는 사람 있나? 너 뭐 결혼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뭐 성관계 네가 처음일 줄 아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유혹적인 환경을 피한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여러분 차도 조심하세요. 가끔요 막 비가 막 오는데 공원 옆에 빈 차가 딱 있어. 나 궁금해 죽겠어. 들어가서 뭐 하세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추세요. 여러분 키스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키스까지 하고 마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캠파이어 하는데 걷다가 석유, 휘발유를 끼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성적인 욕구는요 out of control. 이거는요 신앙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유혹을 피하라 그랬죠. 피하는 게 수입니다. 피하는 게 수예요. 그리고 키스까지 한다 그래도 너무 일찍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조절하게. 키스에서 성관계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 참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남은 진도를 봐서 진도를 맞추세요. 2년 후에 3년 후에 결혼할 텐데 벌써부터 키스하고 난리가 났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 딱 보면 알아요. 목욕탕 가잖아요. 아무리 젊고 어떤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 구분이 돼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여러분 특히 자매들 자기를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기 몸을 주기 시작하면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신비감을 못 느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겹고요, 정 떨어지고요, 더 예쁜 여자 보면 유혹을 느낄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갖고 나가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통회 자복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는 성관계 갖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됐어요. 참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했었죠 아까? 걔가 말한 걸 적어놨는데 맞다. 떳떳하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 예쁘게 데이트하시고요. 그리고 결혼하시면 진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죄책감도 없고. 내 집에서 결혼했는데 내 방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향수 뿌리면 어때? 야한 옷 입으면 어때? 재미있게 포즈를 취하면 어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와요. 오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말 자기 몸과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고 사랑을 보완시키기 위한 윤활유를 만드신 그 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